네, 다음은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오일과 엔진 오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조대건 교원이 발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필터 교환과 에어필터 기능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항균 필터 교환과 기능에 대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네, 이제 엔진 오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엔진 오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부품 간의 마찰을 줄이고 이제 부품 간의 마찰을 줄이면서 보호를 하는 윤활 작용을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연료와 가스가 미세한 틈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공간을 밀봉해주는 밀봉 작용도 수행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엔진이 폭발 시에 2000도에 달하는 엄청난 열을 뿜어내는데요. 이 열을 식히는 건 엔진을 감싸는 이제 워터 재킷에 흐르는 냉가스의 역할이지만 내부에서 직접 그 열을 식히는 역할은 엔진 오일의 몫입니다. 즉 냉각 작용을 수행한다는 뜻이겠죠. 넷째로는 엔진 내부에 쌓인 카본, 슬러지 및 연소 찌꺼기들을 세척하고 엔진 내부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방청 작용과 또 마지막으로는 유막을 형성해서 국부적으로 힘이 받는 부분이 없도록 이제 응력 분산 작용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엔진 오일을 제대로 교환을 안 했을 시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일 필터 부분에서 엔진 오일이 나오지 않고 거의 떡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팬 스트레이너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풀고 있는 곳이 드레인 코크인데 정상적인 엔진의 오일이라면 지금 현재 내려와야 되는데 엔진 오일 교환을 제때 안 해주어서 엔진 오일도 지금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엔진 오일의 작용을 무사히 수행을 할 수 있어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자, 방금 보셨던 동영상에서는 엔진 오일이 엔진의 그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효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엔진 오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으면 이번에는 엔진 오일이 중요하다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 아닌 이제 엔진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OW30에서 W는 윈터의 약자를 뜻하고요. 그 앞에 적힌 숫자는 저온 점도로서 초기 시동성과 관련이 있고 수치가 낮을수록 저온에서 점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30 숫자는 고온에서 점도이므로 출력 및 연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고출력에서 적정 점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엔진 오일 이제 종류에 따라서 점도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부터 왼쪽부터 지금 0W40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10W4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15W50입니다. 충분히 봐도 지금 점도의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컵을 흘려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엔진 오일의 점도가 지금 확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가 너무 물려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교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행거리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광유를 집어넣게 되었을 때는 5,000km마다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합성유를 넣었을 때는 10,000km에서 15,000km까지 주행 후 교체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15,000km를 못 채웠다고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행거리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행기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엔진 오일을 교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엔진 오일 교환 전에 이제 간단히 엔진 오일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엔진 오일의 캡을 열어봐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슬러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속 슬러지, 어떤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러지는 오일이 산소 및 열과 만나 산화되면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오일 속에서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고 뭉쳐져 침전된 오염물질의 덩어리입니다. 이 슬러지를 제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엔진 속 표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러한 슬러지는 피스톤과 실린더 내벽 사이에 미세한 틈에서 빠져나오는 항상성 가스인 블로바이 가스가 엔진 오일을 산화시킴으로써 생겨나고, 또한 피스톤 운동 시 발생되는 높은 열에 의해 오일이 탄화되어.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슬러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로 현상이란 잦은 단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엔진에 열이 식지 않은 채로 바깥 공기와의 온도의 차이로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엔진 내부에 수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엔진이 충분히 가열된 상태로 긴 시간을 주행하다 보면 미세한 수분들은 증발이 되어 없어지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잦은 단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엔진 오일과 수분이 섞이게 되고 오일캡 주변에 지금 사진처럼 노랗거나 또는 백색 이물질이 엉켜서 오일캡에 붙어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엔진 오일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컨디션을 정말 안 좋게 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이므로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을 해주고 혹은 잦은 단거리 주행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진 오일의 교환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본 영상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첫 번째로는 폐 오일을 배출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오일 필터 교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진 오일을 재주입 후 점검까지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폐 오일을 배출하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통을 여기 보시다시피 각종 상황에 맞게 오일이 떨어지는 위치를 계산하여서 그 밑에 드레인통을 갖다놓습니다. 여기 힌지핸들과 쌍용 엑스선 차량은 안에 드레인 플러그에 이제 사이즈가 14이기 때문에 14 복사시켜서 낀다는 표현입니다. 돌물을 이용해서 드레인 포크에 어느 정도 힘을 이완시켜줬으면 그 이후부터는 손으로 누르면서 살포시 풀어줍니다. 풀다 보면은 틈 사이로 오일이 조금씩 나올 때쯤 밀고 있던 손을 빼줍니다. 자, 폐오일 배출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배출 작업을 하고 나서 꼭 해줘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 자, 먼저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드레인 코크를 뺐지 않았습니까? 드레인 코크를 빼게 되면 자, 오일팬이 네모나게 있고, 자, 이러한 형태에서 이쪽 부분에 드레인 플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오일 내에서 머물고 있는 이물질은 첫 번째 단계로 오일 필터에서 먼저 걸러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오일 필터가 막히게 됐을 경우에는 바이패스 통로를 통해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나 혹은 필터에서 걸러지지 못한 아주 미세한 쇳가루들이 오일팬 하단에
아주 미세하게 쌓이게 되는데 이거를 뭐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오일팬을 뜯어서 직접 세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 드레인 코크 끝부분에 자성을 띠게 됩니다. 때문에 미세한 쇳가루들이 오일이 이렇게 흘러서 움직이면서 엔진 드레인 코크에 미세한 쇳가루들이 붙게 되는데요. 오일을 배출하고 나서는 드레인 코크를 떼시면 끝부분에 묻어있는 아주 미세한 쇳가루들을 장갑이나 보루 종로 닦아서 다시 재조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될 때 소모품으로 하나 더 갈아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드레인 코크에 들어가는 동화셔입니다. 동화셔는 먼저 동화셔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으로 오일팬과 드레인 코크 사이에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왜 동화셔를 쓰냐? 동화셔는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열에 강하고 또는 쇠보다는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드레인 코크와 오일팬 사이에서 눌리면서 이제 누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오일 필터 교환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맞는 캡 사이즈가 없어서 대신 프리 사이즈로 오일필터를 캡을 열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원래는 오일캡 필터가 사이즈별로 각각 구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쌍용 랩스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맞는 캡 사이즈를 찾지 못하여서 지금 프리 사이즈로 공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 연결될 때 프리 사이즈 캡을 이용해서 오일필터 캡을 열어줍니다. 오일필터 캡과 오일필터를 휴지 또는 장갑을 손으로 받쳐서 빼내줍니다. 오일캡에 있는 링을 자, 방금 오일 필터 캡에서 오링을 하나 빼냈지 않습니까? 자, 빼내기 전에 오링이 원래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위치를 꼭 기억해 주셨다가 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터를 구매하시면 같이 동봉돼서 오는 쇠 오링으로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쇠 오링을 아까 뺐던 위치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껴준 다음 엔진 오일을 좀 묻혀서 자, 지금 영상에서 지금 새로 장착한 오링에 엔진 오일을 묻혀서 오링의 주변에 발라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발라주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오일 필터 캡이 하단에 위치하게 되고 나사선의 중앙에 오링이 박히게 되는데요. 보통 오일 필터가 엔진에 장착되는 위치가 엔진 부분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에 들어가는 오링에다가 엔진 오일을 미리 발라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링이 건조한 상태에서 조립이 되면서 쇠면과 맞닿아서 찢기면 그 사이로 엔진 오일이 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작업을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링의 주변을 발라줍니다. 자, 오일 필터 교환까지 끝났으면 이제 오일을 다시 넣어야겠죠. 먼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내지로 들어가고요. SUV에는 6리터에서 7리터, 혹 많게는 8리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자기 차량의 오일 주입량을 적정 주입량을 확인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오일 레벨 게이지입니다. 오일팬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오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공구 중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로우 칸에서 풀까지 지금 이 사이 거리 기준으로 엔진 오일은 항상 3분의 2 이상으로 맞춰서 주입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꿀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한 번에 리터 단위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점검을 하게 되면서 넣을 텐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로우 칸부터 하이 칸까지 이 사이의 거리는 엔진 오일을 넣어서 찍어서 올렸을 때 이 사이 이 공간은 엔진 오일 1리터라고 하니까 이제 중간 점검 후에 추가 주입 시 그걸 맞춰서 해주시면 보다 간편히 엔진 오일을 주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만 가냐? 그것이 아닙니다. 엔진 오일을 갈 때는 아까 제가 갈았던 오일 필터도 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 필터, 마지막으로 실내에 들어가는 향균 필터까지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에어 필터와 향균 필터에 대한 교환 발표는 김민석 조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향균 필터와 또 에어 필터 교환 작업의 발표를 맡게 된 길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설명에 앞서 이 에어 필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액체나 기체 속으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장치를 하는데요. 이 에어 필터는 자동차의 연료 필터부터 시작해서 오일 필터, 그리고 저의 발표 주제인 에어 필터와 향균 필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에어 필터는 엔진룸에서 흡입구축에 장착이 되어 낙엽이나 각종 이물질을 걸러내서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를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에어필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에어필터의 종류는 에어필터와 향균 필터는 각 차량의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 차량의 에어필터의 사이즈와 그 제조사를 알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에어필터는 새 에어필터, 헌 에어필터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이 에어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을 시 엔진이 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헌 에어필터와 새 에어필터를 비교를 해둔 사진인데요. 그만큼 이 에어필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필터 교환 작업인데요.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에어필터 커버 분해 단계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에어필터 커버는 스피드 핸들과 10mm 복사를 이용해 5개의 볼트를 풀어주는 영상인데요. 에어클리너를 일단 분리시키고 그 다음 에어클리너 커버를 분해를 해주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은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에어필터 교환 작업에 대해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클리너를 벗겨내고 이게 에어클리너입니다. 뭐예요? 이제 새 에어클리너로 교환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네, 그 다음 3단계 작업인데요. 이 에어필터 커버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이제 다시 먼저 이 1단계에서 분해했던 에어필터 커버를 다시 씌워주면서 이 조립이 진행이 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문체를 띄워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조립을 시작합니다. 똑같이 스피드 핸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조립해주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향균 필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향균 필터는 향균 필터 또는 캐빈 필터라고 부르는데 이 필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향균 필터는 인체와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 안으로 들어오는 미세한 먼지나 황사 같은 공기를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향균 필터 교환은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단계 글로우 박스를 분해해서 푸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향균 필터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글로우 박스를 분해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이 안에 있는 갈고리를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이 렉스턴 차종의
고정핀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렉스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고정이 되는 형식입니다. 차량마다 이 고정핀의 모양이 다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분해해 줬는데요. 네, 그 다음은 항균 필터 커버를 분리 후 교체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를 먼저 풀어줍니다. 밖에 있는 이 드라이버를 그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줍니다. 먼저. 그 다음 이 밖에 있는 커버를 드러내줍니다. 네, 드라이버가 분리가 됐는데요. 우선 이 안에 있는 커버를 먼저 드러내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항균 필터를 드러내줍니다. 이 렉스턴 차종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이쪽 방향으로 끼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밑에 하나, 그 다음에 위에 하나 이런 식으로 껴지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고리를 잡아서 드러내줍니다. 근데 이 렉스턴 타입은 이 항균 필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도 분해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은 조립인데요. 이 조립도 또 앞에 했던 순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커버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찍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발표를 마치면서 감상평들을 좀 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게 조원이서 같이 하는 조별 과제다 보니 조원들과의 소통이 참 중요하던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는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는 2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4명분의 역할을 2명에서 나눠서 하려니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엔진오일 작업이 간단할 줄 알았는데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깨지는 아주 그런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자동차 관리라는 과목을 하면서 이 엔진 오일과 또 안에 있던 필터들을 세심하게 배웠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이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동차 관리 1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